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재보궐선거 특집 4.7 민심의 선택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야 모두 투표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전에 발표된 MBN의 ARS 출구조사 결과와 그리고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상황실 정아영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투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서울과 부산 1,200만 명의 민심이 누구에게 향했는지 확인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발표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MBN이 ARS를 통해서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8% 예측 1위입니다. 이어서 예측 2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38.6%입니다. 자,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1% 예측 1위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37.1% 예측 2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MBN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기관 아른서치와 한길리서치 공동조사로 실시가 됐으며 지상파와 다르게 통신 3사로부터 받은 가상번호로 100% 비대면 ARS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상파 3사가 대면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9% 예측 1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37.7% 예측 2위입니다. 이어서 부산으로 가보시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4% 예측 1위. 이어서 예측 2위는 김영춘 후보 33%입니다. 이렇게 저희 MBN과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조사를 결과를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투표율이 얼마나 기록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투표율 56.4%입니다. 자, 이어서 부산으로 가볼까요? 제2의 도시 부산은 52.3%입니다. 자, 자세하게 권역별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 3구가 있는 동남권입니다. 서초 64% 기록했습니다. 강남은 57.2%, 송파 57%, 이어서 강동 59.3%입니다. 이어서 서남권으로 가보실까요? 강서는 56.4%, 양천 60%를 넘겼습니다. 이어서 영등포는 54%, 동작 59.3%, 관악 50.4%, 금천 52.2%입니다. 이어서 서부권은 얼마나 투표를 했을까요? 자, 은평은 52.4%를 기록했습니다. 서대문은 59.1%, 마포 55.8%, 종로 56.2%, 중구 57.4%, 이어서 용산은 57.9%, 성동 54.5%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북권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도봉은 57.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강북 51.1%, 성북은 58%를 넘겼습니다. 동대문은 53%, 노원은 56%, 중랑 53.9%, 광진 57.2%입니다. 자, 서울을 찍고 이제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는 45.8%입니다. 그리고 사상은 50.3%, 사하 50%, 부산 진은 52.6%, 영도 50.3%입니다. 자, 다음으로 부산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53.6%, 동래 55%입니다. 연제 52.2%, 기장은 48.4%를 기록했습니다. 해운대는 53%를 넘겼네요. 자, 이제 이번 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와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국 단위가 아닌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니었고요.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낮은 투표율 기록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진행된 선거에 비해서는 어떨까요? 자, 작년 총선과 3년 전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할 때 서울과 부산 모두 낮은 수치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투표율까지 전해드렸고요. 개표 상황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아영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방송사 출구조사 예측치를 전해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출구조사 예측치에 불과합니다. 여야의 분위기가 상반되겠지만
출구조사 예측치라는 점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아마 긴장감을 막판까지 놓지 못하고 여야 모두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요. 현재 개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 서울과 부산의 개표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 강남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표가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될 텐데 당선자의 윤곽이 언제쯤 나올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 강남구 개표소는 민주당이 예의주시해온 지역구인 만큼 상당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막 투표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매우 분주합니다. 정식 개표 시간은 미리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곳 강남 개표소는 8시 반에서 9시 사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서울 내 25곳 개표소에서도 곧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전투표함과 오늘 취합된 투표함,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함이 모두 도착해야 개표가 시작돼서 일부 지역은 개표가 조금씩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투표함 점검 요원 200여 명,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100여 명 등 총 458명이 현장에 대기 중이고 만일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찰도 대기 중입니다. 선관위 측은 내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꽤 높았던 데다 서울시표가 20시 기준 457만여 표인 만큼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나려면 자정은 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지금 개표소는 뒤로도 보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것만큼 이 방역 수칙도 상당히 신경 쓰일 텐데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추가 감염 우려가 무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곳 선관위 측은 오후부터 이곳 개표 요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개표 사무원들은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 또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휴식 시간에도 서로 간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또 개표소 내에선 음식물 섭취가 일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개표소에서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이번에는 제2의 도시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우 기자, 부산에 혹시 개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부산 개성고등학교에 마련된 개표소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300여 명의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에 한창 몰두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이런 개표소 16개가 마련돼 있는데요. 900여 개 투표소에서 봉인된 투표함이 각 개표소에 도착했거나 이송 중에 있습니다. 개성고등학교를 포함한 부산의 모든 개표소에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사건이나 사고 없이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부산 유권자 수는 293만 명인데 최종 투표율은 5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표율로 본다면 내일 새벽 2시에서 3시쯤 개표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표율이 30% 선에 이르는 자정쯤에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부산시장 당선증 교부는 내일 오전 11시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이지만 당선증 교부와 상관없이 개표로 당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개성고등학교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김주아 AI 앵커입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했던 4.7 재보궐선거. 소중한 한 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후보들의 고군분투가 돋보인 이번 선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박영선이 합니다. 오세훈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오세훈! 오늘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청년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 20대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저를 한 3배 정도 지지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시즌2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박원순 시즌2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두 분이 서로 좀 칭찬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려고. 어색한 그 시간이다. 저는 박영선 후보의 아마 집념과 열정, 유리천정이 있지 않습니까? 돌파하고 돌파해서 4선 의원까지 하시고 또 장관까지 하시고 이런 과정.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패션 감각이 다른 분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스탠딩 토론을 좋아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공정한 서울시, 밝은 정치가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반드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열했던 4.7 재보선 그 결과를 MBN 개표 방송 민심의 선택에서 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영상만 봐도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 정말 치열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5분과 함께 출구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MBN의 ARS 출구조사 결과도 나왔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아직은 최종 결과가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라는 점 감안하시고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나오셨어요. 좀 일단 출구조사 결과 보시고 좀 어떠셨습니까? 민주당 분위기 앞서 당사 분위기 좀 저희가 봤습니다만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본 그 민심을 볼 때도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불통이었다. 그리고 내노남불이었다. 그리고 오만한 부분도 있었다. 또 위선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듣질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그리고 LH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고선 그거에 대해서 발본색원한다고 대통령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1차 신도시 때는 검찰이 그때 수사할 때는 1,000명 이상이 구속이 됐습니다. 2차 신도시 때 투기가 문제됐을 때 500명 이상이 구속이 됐고요. 이럴 때는 이번에는 LH 투기가 문제가 됐을 때 발본색원한다고 했으면서 지금 실제로 그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 불만, 불신이 극도로 높아졌던 부분도 지금 출구조사에서 나오는 이 결과에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면에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앞서 보니까 출구조사 결과 MBN의 ARS 출구조사 결과 나왔을 때 양 당의 분위기는 상반됐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격차가 벌어질 거다. 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망을 하셨는지요? 저희들은 사실은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그런 수준의 격차를 보이면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투표율만 어느 정도 높으면은 그 정도 차이가 역시 실제 결과에도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희망 섞인 전망이겠죠. 그렇게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라 출구조사 상황이지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솔직히 기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여야 모두 이번에 13일간 참 사활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각에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선거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생태탕만 남았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남았습니다. 막판에 정말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두 양당이 다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과연 그러면 서울시나 부산시를 이끌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데 정권심판론이라는 걸 나온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시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권 심판을 묻히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또 하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책이 실종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일단 그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셨고 특히 LH 사태 이후에 선거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LH 사태 이전만 해도요. 이 정도의 선거판은 아니었거든요. 판 자체가 바뀌면서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선거 전체를 완전히 휘잡게 됐고요. 그것이 결국은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돼버리다 보니 결국은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인물론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상대 후보의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인물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박영선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인물론이 아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결국은 사실은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결국 이념 대결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잠깐 그러실까요? 말씀드릴까요? 그 우리 최 교수님 그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면서도 일부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서울시장 선거는 이번엔 뭐 재보궐선거긴 합니다만은 그 사실은 그 서울시장의 위상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할 때 그 이 좀 전국적인 선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그 대통령 임기를 1년 남겨놓고 그러니까 대선을 1년 남겨놓고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를 똑바로 떨어졌을 때 따로 떨어져 놓고 이거는 요 성격만 가지고 이 선거를 해라.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 틀림없이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후보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 그 뒷부분이 전혀 제대로 이 주제가 되지 못하고 전부 과거로 갔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뭐 선거 다 끝난 상황에서 다시 무슨 정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건 민주당의 탓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난 정권 심판을 해야 될 때 4년 부분에 대해서 정권 심판의 중요한 부분이 과거만 돌아봤지 우리 미래 먹거리라든지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포스트 코로나에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 자체도 보면 이 오세훈 후보가 그 시장을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그 5년 동안에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못했고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꾸겠다. 또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공약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어떤 미래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선거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생태탕 뭐 생태탕하고 이루어지는 내역동 부분. 이 어떤 면에서 사실은 그 이 오세훈 후보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다 보상을 갖다가 이 부적절하게 받았다면 그거는 정당하게 이거는 저기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런데 측량하는데 가고 안 가고 했는지 부분은 그냥 과거의 작은 일이지 그게 주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전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선거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은 거짓말, 뭐 생태탕, 내곡동 이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내용은 또 권역별 또 표 보면서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조금 그거는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함께 녹여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권 의원님 얘기 중에 굉장히 하나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공직자의 지금 거짓말을 작은 문제라고 표현하셨는데 공직자의 거짓말은 자질 중에 기본적인 자질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작은 문제라고 그러면 더 큰 문제는 그럼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도 뭐 작은 문제니까 그걸 왜 문제 삼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밝혀지겠지만 오세훈 후보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게 거짓말로 프레임을 씌우면은 이게 거짓말이 돼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의 오만함도 있었다고 봐야지요. 자,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투표가 끝났어요. 주사위가 던져졌어요. 과연 지금 두 의원께서 쟁점으로 삼으셨던 부분을 과연 유권자들은 표심으로 반영했을까가 최대 관심일 거예요. MBN의 ARS 출구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던 김미연 RN서치 소장 나와 계시니까 아마 이 부분을 좀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MBN의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이제 실시해 오셨으니까 이른바 표심의 흐름을 굉장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오늘 발표된 출구조사의 표심, 그동안의 흐름과 좀 궤를 같이 하나요? 어떻습니까?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네거티브를 했기 때문에 선거에 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일리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거티브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미 선거는 여당에게 불리한 선거였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네, 첫째는 이게 여당의 기책으로 지금 시작된 선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서울 시민, 특히 서울을 얘기하자면 서울 시민들의 민심이 이제 폭발 지금까지 갔다는 게 여러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권역별, 구별을 살펴본다면 지금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강남구에서는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22.9%고 오세훈 후보가 74.1%입니다. 이를 감안해 봤을 때 이미 MBN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서울 선거는 강남 산발발, 강남발 국정심판론이다. 강남 상구발? 상구발 국정심판론이 전 구역을 휩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연령별로 본다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민주당도 그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령별로 본다면 40대는 여전히 민주당을 좀 지지했고요. 60세 이상에서는 이번에 정말 60세 이상에서는 28.6% 대 69.4%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면 60세 이상 중에는 10명 중에 7명은 국민의힘을 찍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강남발 60세 이상 국정심판론, 특히 부동산 심판론이 전 지역에 휘몰아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대, 40대에서의 민주당이 그저 선방한 거를 보면 그다지 낙담할 정도는 아니다. 만일에 국정심판을 정말 원했다면 국민들이 지난번 사기 때 오세훈 대 강금실 전 장관의 만큼의 차이가 났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부동산 심판론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김미연 RN서치 소장께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서울에서는 강남 3구발 표심이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요. 이 MBN의 ARS 출구조사를 조금 더 권역별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빛 기자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선거 상황실, 상황 분석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에서 저희 ARS 출구조사 결과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표 현황별부터 볼까요? 사전투표에서 45대 51, 그리고 본투표에서 30대 66 모두 다 투표 현황별 모두 다 오 후보가 앞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그 다음은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권역별로 보면 도심권, 서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죠. 용산, 종로, 중구 모두 다 오세훈 후보가 앞섰는데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용산구에서 62대 34로 크게 벌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권역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동북권, 강북, 노원, 도봉, 성북, 비강남 지역입니다. 비강남 지역은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평가를 받는 곳인데요. 모두 다 오 후보가 이 빨간색이 파란색을 지금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동북권 이어서 보실까요? 광진, 동대문, 성동, 중랑 역시 앞선 동북권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오세훈 후보가 모두 다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북권 보실까요? 서북권 결과도 마포, 서대문, 은평 이 세 곳,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세 곳도 모두 다 오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서남권 역시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중 특히 눈에 띄는 곳은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영선 후보의 지역구였던 곳이었는데 이곳에서마저 지금 오 후보가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서남권 마지막 모습 보시겠습니다. 관악, 금천, 동작. 역시 금천구는 이제 구로구와 인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강남 지역에서 민주당세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오 후보가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권 표심이 담겨있는 동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남권, 강남, 강동, 서초, 송파. 역시 강남 같은 경우에 역시 오 후보 압도적으로 70%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고요. 송파, 서초 역시 60%를 넘는 득표율을 저희 출구조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령별 표심은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2030 세대 분노의 표심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추측을 했었는데요. 18세에서 20대까지 34대 57 역시 큰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30대와 40대에서는 20대와는 다른 표심을 보였는데요. 30대에서는 47대 48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결과를 보였었고요. 40대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10%포인트가량을 앞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50대, 60대로 갈수록 차이가 벌어졌는데 60대 이상에서는 오 후보에게 70% 가까운 표심이 갈 것이다. 이렇게 출구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남녀 성별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다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남성 쪽에서 조금 더 높은 지지를 오세훈 후보에게 보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산을 보실까요? 전체 득표 현황 한번 저희가 추측해본 걸 투표 현황별로 보시면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다 박형준 후보가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어서 세부 항목별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지역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부권인데요. 사하, 사상, 강서, 북구가 있는 곳 역시 박형준 후보가 모두 다 10%포인트 넘는 차이로 앞서고 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중서부권 보시겠습니다. 출구조사 현황 결과 서구 30%포인트 넘는 결과로 앞서고 있고요. 진구에서는 20%포인트, 그리고 영도에서는 10% 이내 포인트 차이로 박형준 후보가 앞설 것으로 저희 출구조사 결과 예측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중동부권 금정, 연제, 동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 이상 포인트 박형준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동북권 마지막 지역별로 보시는 마지막 화면입니다. 해운대구, 남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차이로 결과를 보였고 수영, 기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박형준 후보가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연령별, 부산도 역시 연령별 살펴보겠습니다. 18세에서 20대까지 박형준 후보에게 조금 더 많은 표를 줬고요. 30대, 40대. 자,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역시 40대에서 민주당 지지 강하게 나타났다는 걸 저희 출구조사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에서 70%포인트 넘는 지지를 박형준 후보에게 보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별 살펴보겠습니다. 성별 흐름은 어떻게 나타났을지. 남성이 여성들보다 조금 더 박형준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저희 출구조사는 ARS 비대면 방식으로 지상파와 달리 통신 3사로부터 받은 가상번호를 통해서 비대면 ARS 방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개표 상황 분석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여야의 현재 분위기, 후보들의 분위기, 당의 분위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박영선 후보의 분위기, 일단 민주당사를 좀 연결해서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철 기자, 어떻습니까? 그곳 분위기가? 네, 8시 5분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은 당사를 찾아 4채 재보선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이 조사에서 박영선 후보가 큰 차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속 의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고 당사에는 잠시 동안 적막감마저 돌았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역시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가 약 10분 뒤 회의를 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한편 박영선 후보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은 출구조사일 뿐 실제 개표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의원들의 기류도 감지됩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서울 강남권 투표율이 예상을 뛰어넘었던 것 같다며 실제 투표 마감은 8시까지인 만큼 전통적 지지층인 2030 세대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표 결과도 출구조사와 다르지 않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책임론으로 총사퇴한 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알아볼까요? MBN의 ALS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지금은 상당히 들떠 있을 것 같은데요. 우중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은 지도부와 오세훈 후보는 자리를 비웠지만 출구조사 결과 발표 뒤 현재까지 이곳에 불뜬 분위기가 지금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출구조사 발표 결과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가량 크게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는 순간 오세훈 후보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양옆에서 김 위원장과 정진석 의원이 두 손을 꼭 잡아주는가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 후보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식으로 의원과 당직자들이 함께 축하해줬습니다. 오 후보는 곧이어 소감도 밝혔는데요.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기대감을 갖겠다고 한 뒤 지지자들에게 정말 감사한다며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큰 격차가 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거라면서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가 만약 당선될 경우 인수위가 없는 보궐선거인 만큼 내일부터 바로 시청에서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 후보는 앞서 1호 결재로 1호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를 약속하며 첫날부터 능숙하게 행정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제2의 도시 부산시장에 도전했던 두 후보의 분위기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영춘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부산 김영춘 후보 캠프에 나와 있는데 제 뒤로 보시다시피 대부분 자리를 뜬 상황입니다. 저는 김영춘 후보가 캠프에 도착하고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모습까지 모두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8시 직전에 캠프에 도착해서 이광재, 박재호 의원 등과 함께 자리를 잡고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압도적인 격차에 담담한 모습을 유지했고 캠프 관계자들도 조용히 결과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김 후보는 따로 취재진의 공식 입장 발표는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캠프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가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표는 막 시작했고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캠프는 개표를 지켜보겠다는 모습입니다. 김영춘 후보는 이후 개표 상황을 보면서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영춘 후보 캠프에서 MBN 뉴스 주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영춘 후보 일부 지지자들은 또 출구조사 결과에 낙담하면서 일부 지지자는 또 눈물을 보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캠프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진구에 있는 박형준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박 후보의 압승으로 나왔지만 아직까지 당선 확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박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아직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캠프엔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총 출동했는데요. 출구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20% 이상 나는 것으로 나오자 너나 할 것 없이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등 캠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박형준 후보는 오늘 8시쯤 캠프에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민심이 정권을 심판했다면서도 개표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개표 중 당선이 확정되면 박 후보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박형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취재 기자들이 각 후보 캠프 분위기를 전하는 순간 지금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개표가 이루어졌다. 투표함이 열렸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고요. 앞서 취재 기자들 얘기 들려드렸지만요. 늦어도 자정 전후로는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MBN의 4.7 민심의 선택 2부 그리고 이어질 3부와 함께 하시면 당선자의 윤곽 그리고 당선 모습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MBN의 ARS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권역별로 짚어봤는데 권상희 평론가님, 서울에서는 강남 3구, 특히 강남구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역구의 투표율은 이전에도 높았었는데 아하. 사실 4.15 총선 때 국민의힘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선거 과정 중에 보여진 모습이 저는 상당히 중요했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난 4.15 총선과 국민의힘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4.15 총선 때는 내부 분열이 심각했었고 또 나중에 막말 논란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민심을 얻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정권 실책이 계속해서 누적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아름다운 단일화의 모습을 보였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그게 저는 상당히 이 어떤 중도층을 공략하는 데 주요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단일화 이후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보여지는데 단일화 이후에 자기 선거인 것처럼 물론 단일화를 했고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하긴 하지만 그 약속보다 훨씬 더 능가할 만큼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다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부산에까지 갔어요. 본인 고향이죠. 그리고 출향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산에 갔을 때 이 김영춘 후보보다는 박형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금태섭 의원까지 같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이 지금 출구조사만 봤을 때 압승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도출된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 재보선을 놓고 봤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820억이 넘는 국민 혈세가 쏟아져서 치러지는 선거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민들 입장으로는 당연히 이 선거가 맞득치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7 재보선은 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일단 그동안 정부가 사실 지금 부동산 민심만을 두고 얘기를 하고 뭐 LH 사태만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모든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부각이 되지만 가장 큰 문제의 시점은 조국 사태부터 시작이 됐었고 지난 한 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던 게 바로 검찰개혁과 관련된 추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도 청와대도 이와 관련해서 사과 표명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또 뭐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잘못을 인정했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가 네. 없었다면 과연 여당이 고개를 숙였을까라는 점에서 본다면 뭐 정책 실패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를 했다는 데 있어서는 네. 4.7 재보선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개표가 속속 진행이 될 텐데요. 앞으로 계속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노웅래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난 2010년인가요? 한명수 후보와 이제 오세훈 후보 당시 이제 대결했을 때 당시 한명수 후보가 25개 선거구 서울의 자치구 중에서 17개에서 이제 승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출구조사 결과만 봤을 때는 오세훈 후보가 그보다는 더 많은 곳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지금 이기는 걸로 이제 조사는 됐습니다만 노웅래 의원님 이번에 박영선 후보 유세 현장마다 계속 동행하셨던 게 언론에 이제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선거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현장의 분위기가 느껴지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그 부분과 지금의 출구조사 결과 너무 괴리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건 두 자릿수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유세 현장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사실상은 지지자들의 모임이었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모습은 사실상 적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유세 현장에서의 분위기와 그거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국민들의 민심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표정이 없는 침묵하는 그 민심이 과연 그게 우리한테는 긍정적이지 않을 거다, 부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요. 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상황실을 방문했고요. 그동안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같이 뛰어준 동료 의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또 이렇게 주먹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조금 전에 있었고 당사를 또 이제 저렇게 격려해주고 당사를 또 떠났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권영세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물론 표심은 이렇게 출구조사 표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잘해서만 이렇게 표를 지지해 준 건 아닐 것이다. 분명히 그 표의
숨은 의미, 행간의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뭐 좋은 그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번 뭐 아직은 사전 출구조사를 분석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조금 아까 우리 권상희 평론가께서 우리 그 국민의힘이 이번에 뭐 단일화도 잘 이뤄내고 막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큰 실수가 없었고 이런 좋은 점들을 뭐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외에 우리가 그 특별히 이렇게 큰 차이로 이길 만한 걸 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우리 당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미연 소장님인가요? 이건 강남 상구발 그 승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훼하는 부분은 또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 3구가 보통 때 4대6 정도 됐었다면 이번에 3대7이니까 한 10% 벌어진 거에 불과하고 나머지 뭐 금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대6으로 지던 데가 6대4로 뒤집어졌거든요. 마찬가지로 노원도 뭐 한 4대6으로 지던 데가 6대4로 바뀌고 동대문도 마찬가지고 마포도 비슷할 겁니다. 마포도 최근에 선거에선 거의 노웅래 의원님 쪽이 뭐 55대 45 이상으로 이겼었는데 그게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화난 거 외에 서울 전 지역에서 부동산 플러스 뭔가에 대해서 분노한 게 있다고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전반적인 이 정부에 대한 심판이 아까 우리 권상희 평론가께서 몇 가지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뭐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공정정의에 어긋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당연히 부동산과 또 당연히 그냥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라 LH라든지 무슨 김상조 정책실장 문제라든지 박주민 의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윤 갈등 사실 검찰과 법원은 우리나라 사정의 큰 축인데 그 둘이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 부정부패를 일소를 해야 되는데 둘이 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다시 이제 증가를 하고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마스크도 한계가 와 있고 백신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백신 문제가 제대로 그 대처를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것이지 이게 뭐 강남 일부의 어떤 불만이 평가돼서 이렇게 나왔다고는 저는 보는 게 맞지 않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우리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렇게 평가를 큰 승리를 안겨주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의힘 그 당원들이라든지 특히 의원들이 이 부분은 명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일단 권영세 의원님 얘기 중에 김미연 대표님 소장님 얘기 나왔으니까 앞서 이제 그 이번 투표 물론 이제 출구조사를 놓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민심의 선택 3부 정도에는 당선자 윤곽이 나올 텐데 아마 그 얘기를 할 텐데 이번 표심을 폄하한 건 아니시죠? 아마 부연 설명할 기회 드릴게요. 네네. 다만 이제 강남발 그 부동산 민심이 서울 지역으로 다 전파하는데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지 뭐 강남 분들이 이게 찍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 조사가 이렇게 나온 결과에는 이제 지난번 총선과 좀 비교를 해보면 사전 선거에서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번 조사에서는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한 10%포인트 이겼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5%포인트 정도 뒤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것이 또 컸고 또 특히 지난번 총선에서는 50대가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게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 10%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대의 그 높은 투표율 때문에 높은 그 표심, 민주당을 향한 그 표심이 이 서울 지역이 서울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 데 기여를 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본다면은 50대는 정통적인 민주당 세력,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약 12% 정도가 국민의힘에다가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부동산 민심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가 이번에 폭발한 것은 맞습니다.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여론조사에 나왔던 뭐 30대라든가 40대 민심 위반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이번 출구조사이긴 하지만 그다지 민주당에 대한 민심 위반 현상이 있더라도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출구조사 MBN의 ARS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오세훈 후보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준비되면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좀 준비한 동안 최진봉 교수님 말씀 들어볼게요. 선거 막판에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민주당이 오만했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국민에게 이제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글쎄요, 민심을 잘 못 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동안 지금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국회의원 비율 그리고 각 자치구의 의회 비율만 봐도 지금 민주당이 거의 석권하고 있는데 지금의 서울시장, 이번 서울시장의 출구조사 물론 결과입니다만 이렇게 이반 현상,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LH 사태가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뭐 이제 세 분은 동의 안 하실 수 있지만 두 분은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전혀 안 미쳤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LH 사태 터지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미 반영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 들어온 이후에 조국 사태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된 상태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박빙이었어요. 그런데 LH 사태 터지고 나서 보면 완전히 판세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LH 사태가 부동산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젊은 층에 이반이 들어왔고 젊은 층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진 걸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 물론 조국 전 장관 사태에도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LH 사태가 더 크게 저는 공정의 이슈에 불을 당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 30대가 돌아섰다고 저는 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주당이 실패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H 사태 이후로부터 판 자체가 완전히 정권 심판으로 돌아섰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쓰더라도 그게 백약이 무효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선거판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세훈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번에는 민주당의 실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서 뭔가 좀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LH 사태 이후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함께 결합이 되고 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게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판 자체가 그렇게 흘러갔다고 저는 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BN의 ARS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오세훈 후보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 각오를 좀 밝혀야 되겠지만 아직은 이게 최종 결과가 아니라 당선이 확인된 게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좀 소감을 말씀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지지 성원해 주신 유권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구조사에 나타난 이 수치를 보고 같으면은 민심이 폭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상식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고서 최종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서울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오세훈 후보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두 아직 최종 결과가 아니다. 신중하게 끝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부산 이 시각 서울시장 개표도 이제 서울을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이제 부산이 개표가 시작됐단 말 전해드렸는데 서울도 이제 개표가 시작됐고요. 개표 초반입니다. 0.0%.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자개표이기 때문에 개표가 시작됐고 아마 자정 전후로 당선자가 정해질 것이라는 게 또 선관위의 또 설명입니다.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BN의 4.7 민심의 선택 2부, 3부와 함께 하시면 당선자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 선거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권영세 의원님. 예.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올인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출구조사에 나타난 표심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 부분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민심이 이 현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게 큰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아까 우리 최 교수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은 그런 것들이 쭉 쌓여와 가지고 사실은 그 공정이라든지 그 전에 무슨 정의라든지 조국 문제, 윤미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쌓아와서 LH공사는 어떤 면에서 왜 last straw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낙타등을 부러뜨리는 거는 그 마지막에 지푸를 하나 얹은 게 부러뜨리는 건데 사실 그 지푸라기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쌓인 그 무거운 집단 전체가 쓰러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제가 볼 때도 김영춘 후보가 사실 괜찮은 후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같은 당에서 정치도 해봤고 그런데 그 지금 이 박형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정책 선거를 했으면은 지금보다 차이는 줄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승패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거는 이 우리 분노한 우리 서울 부산 시민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온 선거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노웅래 의원님, 네. 이번 선거 서울과 부산 선거, 경부선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정권 심판 이 네 글자가 선거를 관통했다고 봐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게 이번 선거는 지자체 살림꾼을 뽑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지자체 살림꾼과 상관없는 정권 심판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먹힌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출구조사에서는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이 선거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사실상 박형준 후보는 우리 공직을 하기에는 사실상 뭐 거짓말 정도가 아니고 비리 백화점, 비리 화수분이라고 할 정도로 국회 사무총장 때는 사무총장으로서 있을 때 비리에 연루됐던 거고 또 특혜 분양에 연루됐던 거고 또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또 연루가 됐던 거고 그래서 각종 비리에 연루된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다 그런다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이런 후보 그러니까 민생을 살리고 경제 회복을 살릴 수 있는 후보가 더 적임자일 텐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김영춘 후보가 더 자격 있는 후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야지 동부가 우리가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부산 경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인구도 50만 명 이상씩 빠져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산 경제를 살리려고 그런다면 과연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호소를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실제로 김영춘 후보는 개혁성이나 추진력이나 이런 면에서 장관을 하면서도 이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권 심판이라는 이 프레임에 말려서 사실상은 제대로 된 경쟁력 평가를 상품성이나 자기 경쟁력의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뭐 선거는 다 끝났으니까 이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폄훼하는 거는 우리 노무현 의원님 평소에 저랑 여러 번 이제 TV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주쳤는데 점잖으신 분인데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거짓말이라는 부분이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사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거기에서 판단이 되리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아까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할 일꾼을 뽑는 거에 그치지 않고 너무 정권 심판이 됐다라는 부분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구청장 같이 작은 살림하고 달라서 서울이나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곧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큰 지도자를 뽑는 선거거든요. 그런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그 정권 좀 큰 차원의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제 서울과 부산이 나란히 개표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선거 상황실, 개표 상황실 연결해서 현재까지 들어온 집계된 개표 상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서울과 부산에서 투표함이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개표 진행 상황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부터 얼마나 진행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개표 0.1% 진행됐습니다. 오세훈 후보 56.6% 득표하고 있습니다. 자,
자,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2.3% 진행되는데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0% 넘는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권역별로 보실까요? 자, 서울 중구로 갑니다. 개표 1.1% 진행됐고요. 오세훈 후보 54.8%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 성동입니다. 오세훈 후보 역시 57.3%로 1위입니다. 부산으로 가보실까요? 부산 서구는 개표 4.6% 진행이 됐습니다. 박형준 후보 65.5%로 1위입니다. 이어서 부산 영도 개표 6.8% 진행되는데요. 박형준 후보가 61.5%, 김영춘 후보 34.4%로 2위입니다. 이어서 부산 진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역시 60% 넘는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로 가봅니다. 박형준 후보 역시 64% 득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입니다. 부산 남구 개표 0.8% 진행된 가운데 박형준 후보가 66.9%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북구입니다. 개표 1.7%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시 여기도 국민의힘이 우세합니다. 박형준 후보 63% 득표했습니다. 이어서 부산 기장입니다. 개표 6%를 넘어선 가운데 박형준 후보가 67.2%로 득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MBN의 ARS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 이번 표심, 물론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예측치입니다만 지금의 표심의 얘기를 나눠봤고요. 더 자세한 당락의 윤곽은 이어지는 4.7 민심의 선택 3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다 이제 개표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만 남았는데요. 여야 모두 숨죽인 채로 또 결과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MBN의 개표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MBN의 4.7 민심의 선택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MBN의 4.7 민심의 선택 3부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